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된 황하나 씨,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딸이죠. 이 황하나 씨가 지난 주말 결국 구속됐습니다. 그런데 이 경찰에 압송될 당시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황하나 씨가 구속을 앞두고는 돌연 자신의 목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.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. 아버지랑 친했다는 경찰청장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? 뒤 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? 마약 공급 혐의 인정하십니까? 아버지랑 친하다는 경찰청장이 누굽니까? 없어요. 불법 영상물 촬영하고 유포하셨습니까? 절대 없습니다. 이재명 차장, 예. 그러면 이게 뭡니까? 그러니까 마약 투약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된 거니까 그것만 딱 인정을 한 겁니다. 딱 그것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투약보다 더 이제 엄한 벌을 받는 게 공급인데 네. 공급 혐의 인정하지 않았고요. 또 이제 아버지랑 뭐 경찰청장이 베프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었던 건데 전혀 그런 이제 경찰 뭐 뒷배를 봐주는 경찰이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동영상 유포, 그러니까 불법 동영상 유포도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오로지 마약을 투약한 건 사실이다. 그런데 이것조차도 자신이 알고 지내던 연예인에게 연예인이 강권을 했고 네. 자기가 자는 사이에 몰래 투약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이 말 때문에 또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죠, 김태현 변호사님. 네. 내가 자는 사이에 아는 연예인이 투약을 강제로 한 것이다. 네. 이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요. 시끄러죠. 원래 이제 그 마약 사범이 이제 수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은밀하게 하잖아요. 그럼 네. A가 마약을 합니다. 그럼 A가 같이 한 사람 B를 이제 속된 말로 분다고 하죠. B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. 그럼 B를 또 조사합니다. 네. B가 실일 얘기해요.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해가지고 결국 상선이라고 맨 윗선까지 올라가는 거예요. 네. 왜 그렇게 하냐? 일종의 플리바게닝인 거죠. 네. 검찰 수사기관 입장에서 야 너랑 마약 같이 한 사람 한 둘만 풀어. 너한테 마약 공급한 사람 둘만 풀어. 그거 우리가 형량좀 깎아줄게. 네. 이게 사실 일종의 마약 그 수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전통적인 수사 기법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황하나 씨 입장에서 그 예외는 아닌 건데 문제는 황하나 씨의 진술이 굉장히 좀 뭐랄까 희한하다는 겁니다. 네. 아 제가 연예인 A랑 그냥 같이 했어요. 또는 연예인 A가 저한테 마약을 공급했어요. 가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그게 아니라 네. 제가 자고 있는데 마약을 와서 투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허. 이건 뭐냐? 황하나 씨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사실 그렇게 마약을 하고 싶은 의지는 없었다. 나는 예전에 그래. 내가 2015년에 마약을 한 건 맞아. 근데 끊었어. 안 하려고 그랬어. 그러니까 내가 자고 있는데 와서 억지로 누가 마약을 놨네?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했어.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. 이거거든요. 근데 그게 일반적인 진술인가요? 저는 마약 네. 사범들 저도 취재를 여러 번 해봤지만 네. 그런 진술은 지금 처음 듣거든요. 저도 처음 봐요. 근데 마약이 두 개잖아요. 뭐 알약이라든지 피우는 거 있고 주사기로 맞는 게 있습니다. 네. 근데 주사로 맞는 마약이라면 자고 있을 때 뭐 주사를 놓을 수도 있겠죠, 물리적으로. 그런데 이제 알약이라든지 피우는 거나 뭐 코르 흡입하는 이런 것들은 자고 있을 때 본인이 누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네요. 그러니까 저게 이제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는 결국 황하나 씨가 어떤 형태의 마약을 했느냐와 가지고 관련이 있는 건데, 네. 글쎄요. 아마 어쨌든 연예인 지인의 이름을 진술했을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근데 그 사람 수사겠죠, 경찰에서. 알겠습니다. 그 사람을 또 타고 또 다른 연예인들도 나올 수도 있는 거. 워낙 황하나 씨가 뭐 SNS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굉장히 셀럽이라고 하니까 네. 결국 어디까지 퍼질지는 또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이 열리는 거죠. 황하나 씨의 방어 전략은요, 사실 유치장에 이송됐을 때부터 좀 드러났어요. 저희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면은 이재명 차장, 예. 저도 사실 이거 처음 봤거든요. 그 피해자가 유치되는 장소가 바뀔 때마다 옷이 계속 바뀌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럼 갈아입는다는 처음에- 건데 유치장에서 저렇게 옷 갈아입는 피해자 저는 거의 드물다고 못 봤거든요. 봐야겠죠. 그러니까 뭐 따로 이제 당연히 뭐 갈아입을 수야 있죠. 그렇지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범죄를 지금 그 방어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저 계속 의상을 갈아입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니죠. 그런데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압송될 때 모습, 그 다음에 유치장 갈 때 영장 실시 심사할 때마다 계속 옷을 갈아입어서 아무래도 굉장히 자기가 연약한 좀, 그러니까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게 본인이 의도해서 마약을 한 게 아니라 강권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이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연약한 좀 모습을 좀 강조하는 게 아닌가. 옷이 이런 이제 바뀌면 연약해 보이나요? 추측도 있습니다. 사실 미국에서 실제 있던 사건입니다. 미국의 10대 소녀가 친모들 살해해서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. 네. 그때 무죄를 받아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마다 변호사가 이 10대 소녀에게 속된 말로 굉장히 청순한 옷과 화장을 하게 합니다. 아하. 그래서 배심원들에게 이 소녀가 절대 친모를 살해가 이럴 수 있는 아이가 아니다. 네. 이런 걸 강조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. 실제. 그래서 뭐 네. 꼭 그런 전략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도 연상해서 아마도 어떤 일종의 이제 본인의 연약함을 좀 증명한 전략이 아닐까라는
추측돼 봅니다. 그냥 본인이 옷을 좀 많이 갈아입고 싶은 그런 성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요. 알겠습니다.